예, 8월 7일 수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야, 정말 힘드셨던 이번 주였을 것 같은데 시장의 변화가 좀 찾아왔죠. 자, 오늘 시그널을 줬던 시장의 얘기를 좀 드리고 큰 변동이 계속 갈 거냐. 자,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시장 변화가 좀 보여요. 예, 제가 보는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변동성은 맞추지 않습니다. 예, 변동성은 지향하면서 시장의 가장 큰 빅수급을 채식하는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자, 월요일 날 제가 805 블랙 먼데이라 말씀드리는데 정말 수급이 난리도 아니었죠. 어제하고 그저께 미국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제가 보는 면에서 분명히 시장에 반작용, 반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정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미국 나스닥 기준으로 이틀째 반등을 보였고요. 제가 중요하게 보는 면을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아침에 보셨나 모르겠지만 일본의 은행 BOJ의 부총재 발언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시아 증시가 완전히 다 돌아섰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엔화가 약세가 되고 야 엔캐리 이제 꺾인 거 아니냐 그런 시그널을 좀 봤고요. 어제 밤에는 또 미국의 지금 민주당 대통령 후보죠. 해리스가 부통령을 지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한국 정시는 여전히 수급은 제가 외국인의 의중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림수가 있어요. 자, 시장 시그널에서 제가 볼 때 오늘 바이오와 반도체가 당연히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장 세터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한 흐름이 있었고요. 제가 보는 면에서는 그래도 바닥에서 항상 안 좋을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서 돈이 들어오느냐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빅수급 유입 종목을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예탁금이 엄청 늘었어요. 5조 넘게 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실전 투자 제리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감사드립니다. 많이 눌러주셨던데. 자, 세상이 한만 흔들고 그래도 미국 경기가 바로 급부러지진 않는다. 그런 자체로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저께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애들이 3% 빠졌어요. 빠져 땡기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어제 1% 올랐습니다. 빠졌던 폭에 한 30%는 돌려놨어요. 바닥이 났다지만 급반등이 아니라 추세를 보고 있는 와중이고 우리나라도 월요일, 미국도 월요일 15,700, 15,000 중반 정도를 나스닥의 바닥 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좀 이따 종목도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계속 얘기 드렸던 큰 흐름 뭐죠? 자, 미국 경기가 경착륙 간다. 엔캐리를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로 돈이 쏟아져 나온다. 이게 가장 큰 악재죠. 워낙 쏠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저는 반작용을 말씀드리고 있고 올해는 좀 볼 게 많습니다. 이게 다 변수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유발한 정치 변수 그 다음에 경제 은행까지 다 챙기면서 같이 뭉뚱기로 볼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기준은 되게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스닥은 이제 반등 후 등락을 한 3%, 3분의 1 정도 돌려놨고요. 시장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GDP도 보시면 그때 되겠지만 연준 위원도 그렇고 야, 경구 우려가 너무 과도해. 뭐 샵룰 하나 보고 미국 박살난다 하는데 그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야? 경제 지표도 괜찮게 나오면서 관절 좀 더 하겠어. 이렇게 말씀드린 분이고 미국의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기준은 뭐죠? 엿을 안 본다 했습니다. 어쨌든 가장 성장 어닝의 중심에 있는 빅테크고 AI 반도체 이쪽이죠. 제가 지표주로 애플과 엔비디아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기준을 보면 돼요. 이제 둘 다 반등 잘 줬죠. 자, 그리고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제가 정치를 올해 4년마다 한번 돌아오는 가장 큰 올해의 정치 이벤트였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연간 전망할 때 올해는 전 세계가 선거의 한 해라 그랬어요. 근데 가장 크고 가장 확실한 미국 선거가 가장 큰 이슈고요. 7월 달에 트럼프가 돌발적으로 나오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시나 수급 텐트럼까지 저는 이어졌다 봅니다. 계속 대선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해리스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됐죠. 원래는 어떻게 할지 그러다가 그때 오바마가 전격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8월 19일 날 전당대회부터 보려고 그랬는데 그 시기가 좀 당겨졌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이미 그 벤스를 부통령을 지명했다시피 해리스는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제 그 팀 월즈라고 미네소타 주지사입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좀 듬직한 백인 남자분이신데 이분을 부통령으로 지명했어요. 이 말은 뭐죠? 현 정부인 민주당이 이제는 반격의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나름의 출사표를 던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당대회가 갈 거고 미국 정시가 많이 빠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좀 반등이나 현 정부의 힘을 좀 보여줄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정기와 정시의 쉴드를 보여줄
그런 반격과 반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정치 흐름입니다. 실제로 지금 나왔던 이 미네소타 주지사 팀 월즈란 분은 트럼프랑 달라요. 트럼프는 벤스와에서 같은 흐름에 나이만 적고 많을 뿐이지 상당히 강하게 보수로 밀어붙이는 강건한 스타일인데, 이 해리스가 좀 독특한 것들이 많잖아. 여성이기도 하고 그 인종 쪽도 다르신 분인데, 이 부통령이 되신 분이 좀 보완이 됩니다. 어떤 트럼프의 공화당과 성격이 좀 다른 전략인 거죠. 실제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면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이길 수 있다는 분위기가 막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했어요? 좀 무리하든지 약간 급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팬덤이라든지 가장 인기가 있는 일론 머스크 적극적으로 지금 붙어 있는 그 연합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요한 인터뷰를 하겠다. 트럼프로서는 좋죠. 일론 머스크의 팬덤 그 정치에 수를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성격이 다른 진영 어느 쪽을 편을 드는 건 아니고, 항상 이제 말씀드렸지만 쏠리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쏠리니까 자꾸 왔다 갔다 변동성이 생기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 박빙 정도로 저는 대선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요번에도 보니까 이제 TV 토론 좀 빨리 앞당길 것 같아요. 그죠? 이번 달은 정치도 같이 보면서 현 정부가 어떻게 또 방어랑 이 정시에 대해서 힘을 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제 부통령 지명을 하고 나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이게 공교롭게 BOJ, 사실 BOJ가 되게 정말 오래된 20년 가까이 양적 완화를 했는 정말 특이한 데잖아요. 근데 정말 오래 하셨던 구로다 총리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구로다 총리가 올해 상반기에 퇴임하시고 그 뒤에 다른 분이 왔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엔케리가 갑자기 이렇게 된 것도 새로운 신임 총재가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오늘 아침에 부총재입니다. 총재는 아니에요. 부총재인 분이 금융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너무 불안하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땐 그랬습니다. 완전 사과문을 쓴 겁니다. 반성문을 쓴 거예요. 야, 금리나 정시나 엔화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엔키리 쪽에 제가 보는 숫자가 확 바뀌고 전체적으로 아시아등 우리나라 반도체들이 반등을 크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와 엔케리 걱정, 엔케리 큰 쪽이잖아요. 그쪽 부분의 리스크가 확 줄어든 거예요. 물론 끝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주말에 말씀드릴 부분인데, 엔화 관련인 불뚝불뚝 수급들은 항상 있었어요. 수년마다 한 번씩 적어놨죠. 하지만 엔화에 대해서 투기 포지션이 급감소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공포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가져왔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정반합이다 중용 말씀드렸던 사이클이잖아요. 사이클이 너무 쏠릴 때는 항상 반대로 들어옵니다. 물론 수치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보는 미국 금리, 이게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금리 내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봐야 됩니다. 요거랑 엔화 추이로 오늘 판단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엔화도 많이 올라 있죠. 줄렁거리고 있지만. 그런 부분 좀 봐주시고요. 오늘 또 큰일이 있었죠. 자, 반등 모색을 하는 이번 주에는 어쨌든 수급 텐트럼 이후에 바닥 밴드를 만들고 아직 변동성 남아있을 거예요. 물론 V자 반등 확 주면 정말 좋겠지만 그때 설명드리겠지만 아직 변동성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월요일 저가 근처는 안 갈 거라 저는 봅니다. 예, 반등 모색할 수 있는 한 주를 같이 한번 보시죠. 어제 미국에 나왔던 빅테크 뉴스 중에서 구글, 알파벳이죠. 사실 구글링은 우리나라 네이버 때문에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검색 시장 구글링이 90%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독과점이죠. 거의 독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가끔씩 빅테크에 대한 그 독과점 우려들이 생겼어요. 근데 지금 미국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물론 지금 공교롭게 만든 건 아닌데 계속 있던 일인데, 이게 2000년 이후에 첫 사례래요. 예, 처음으로 독과점 기업 선정한 게. 근데 이게 오래 걸립니다. 절대 단기 안에 끝나지 않아요. 2000년 전에도 말씀을 그때 한번 제가 경험해 봤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거의 99%잖아요. 기존에 했던 그런 OS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독과점 기업으로 판례가 결정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 수년 걸렸습니다. 그때 물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그 MS들이 좀 물러난 것도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너무 키우지 말고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7월이 트럼프가 나오면서 정치적 돌발적인 조정이 나왔고요. 그게 확산이 되면서 이런 사단이 났다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최정점이 월요일날 805 블랙 먼데이를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8월 달에도 여전히 음봉이 있죠. 월봉이. 하지만 반등을 모색을 하면서 제가 밑에 꼬리를 달 수 있는 그런 흐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큰 거는 뭐죠? 지표도 봐야 되겠지만 8월 23일
파월이 나오는 잭슨홀 미팅과 28일 가장 제가 기대하고 있는 어닝의 중심에 있는 엔비디아 실적이 8월 달에 다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일본을 보면 일본이 지금 3% 올랐어요. 좀 빠졌네. 같이 좀 빠지긴 한데 막판에 변동이 좀 있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엔화가 올랐을 거예요. 엔화가 지금 보시면 분봉으로 쭉 빠지다 살짝 올라오고 있죠. 엔화 때문에 지금 전세가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큰 추세는 딱 좋지만 단기 변동성이 남아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자, 비미국 보면 오늘 일본이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총리입니다. 총재가 나서서 말하기엔 좀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자기가 공식적으로 했던 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미국에서 전화 한 통 넣었을 거예요. 야, 너희들 보조 안 맞추냐? 지금 이럴 때냐 하고 아마 야단 맞았을 것 같은데, 일본하고 미국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오래된 역사고, 금융적으로 봤을 때도 2012년 아베 오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말했더니 이제 엔저 때문에 이렇게 충격 줬던 사과문을 게재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신임 총재가 조금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잘 보필하기 바라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시장이 너무 불안정할 때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할게. 어차피 0.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완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시장에 조금 이제 불안감을 줄여준 거죠. 월요일날 급락했던 13%를 오늘 거의 다 땡겼죠. 막판에 조금 빠지고 있지만 괜찮고요. 대만도 한 3.5% 올라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지금 전 세계 영향을 받고 있는 세계를 한번 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봐야 될 텐데, 자, 우리나라는 제가 뭐 PBR,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2,500 밑으로는 정말 싼 구간이다. 이틀 동안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왁 죽고, 이게 뭐냐, 왁 죽고 살아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 제가 외국인 스물 얘기 드리면서 한번 출렁거리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또 일본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엔켈에 대한 불안감을 확 줄이는 비기쇼가 나왔기 때문에 밑으로 갈 확률은 줄어든 거죠. 그래 보시면 되고, 어쨌든 가게 되면 여기는 사도 되는 2,500 이하는 정말 싼 구간이고, 이외에서 제가 오늘 보는 거는 뭐냐, 어디로 돈이 들어가느냐. 어제는 좀 긴가민가했고 오늘은 큰 흐름도 나왔기 때문에 뭔가 돈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빅수급 체이싱이에요. 우리나라가 항상 바보고 미국엔 트럼프가 있고 우리나라는 금투세 있다 말씀드렸는데 금투세는 아직도 혼조긴 합니다. 분위기는 조금 잘 될 것 같긴 한데 잘 되면 좋죠. 우리나라 EM이고 반도체 사이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국 기준 일본의 어떤 이슈 엔켈이 대만에 있는 EM과 반도체 같이 보면서 우리나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흐름 맞춰갑시다. 하지만 아직은 변동성이 좀 남아있다. 변동성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지만 올라갈 때 막 따라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빠지면 밑에서 사모으시면 됩니다. 제가 밑에 바닥 밴드를 끊었기 때문에 쌀 때, 빠질 때, 조정받을 때 사는 게 훨씬 현명하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봤습니다. 어제 아침에 계속 제가 뭐 근래 들어서 바이오는 괜찮다, 보안 섹터 말씀드렸는데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셀트리온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바이오가 아침에 확 올라옵니다. 바이오로 돈이 확 들어가요. 그러면 바이오는 더 좋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BOJ 뉴스 나오고는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확 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대장인 거예요. 그 사실은 장이 안 좋을 때 왔다 갔다 할 때는 얘들 왔다 갔다 수급 시소탈 때 있거든요. 근데 장이 안 좋고 오늘처럼 특이하게 아니고 바닥에서 제대로 의미 있는 반등을 줄 때 뭐가 강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제일 강해요. 물론 다른 섹터 테마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들고 있는 얘들이 대장 섹터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틀 동안 말씀드렸으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코스피 PBR 0.9 2,500 이하, 삼전 한익, 외국인도 물려있는 한국 반도체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이 정도를 기준 잡으시면 되고 싸다는 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셀트리온도 제가 바이오 섹터 볼 때 대형주, 옛날에도 크게 보고 기준 잡는 그런 대형주였잖아요. 당연히 어닝이죠. 어닝 좋으면 됩니다. 어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어닝 나오면 셀트리온 확 올라갔고, 기준 좀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지금 비만약 엄청나게 잘 가고 자기 나라 먹여 살릴 정도로 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데서 잘 되니까 삼상도 들어오고 일상도 막 들어오고 있어서 좀 빠져 있지만 내일 실적이 나올 겁니다. 물론 잘 나올 거예요. 주가는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흐름이나 금리 인하 때 가장 큰 수혜 섹터라는 건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장주는 1등 빅 종목 있죠. 그 다음 관심주까지 오늘 다 말씀드릴 텐데 종목 파트에서 얘기 드릴 거고요. AI 반도체는 일본 BOJ 얘기 후에 확 올라갔고, 어차피 6월 7월 달에
개인들이 정말 많이 사고 신용 때문에 그득그득 모아놨던 건데 정말 안타깝게 지금 다 두드려 맞았어요. 우리 거도 물론 피해를 좀 봤습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바닥을 치고 이런 이슈를 통해서 저는 반등을 올라갈 텐 다 올라가지 않아요. 여기서 정말 가는 것들 빅수급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고르면 됩니다. 우리 거 포함해서.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들이 별로 안 샀어요. 외국인들이 별로 안 샀는데 이게 아마 이제부터는 조금씩 흐름이 나올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오늘 요거는 종목 얘기는 뭐 파톡2 해드리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왔다 갔다 긴가민가, 오늘부터 새롭게 야 이제는 좀 사자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예탁금도 5조 6천억 늘었습니다. 59조 됐어요. 물론 60조에서 55조 박스긴 한데 하루 만에 지금 들어왔다는 게 약간 의미가 있어 저는 보이고, 바이오에서 뭐가 들어왔죠? 당연히 이제 큰 거 삼바나 셀트 같은 거는 다 보시는 거니까 들어왔다 볼 수 있고, 우리 종목들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오고, 하나 새롭게 말씀드릴 부분이 파마 리서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종목 파트 2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관종으로 얘기를 드리고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AI 반도체는 당연히 삼전 한익 보주만 외국인들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종목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 AI 전력에서 요 종목 좀 들어왔습니다. 자, 엔트를 보는 분 계시던데요. 실적이 되게 안 좋게 나왔어요. 이제 바닥으로 보신 분도 있지만 여전히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때 구색이지 살끈하지가 아니에요. 계속 요 위로 두 개 종목 섹터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개인 예탁금이 5조 6천이 들어왔어요. 어떤 분은 그렇죠. 야, 이렇게 두드리고 즉 코스닥 신용잔고 1조 정도 감소했어요. 다 두드려 맞고 다 틀린 겁니다. 좀 안타깝게 다 틀린 건데, 이렇게 또 틀린 상태에서 살아남은 분들이 반등을 또 누릴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밑으로 떨어지는 게 심했을 뿐이에요. 그 살아남으신 분들 레버리지 덜 쓰시고 잘 가져가신 분들 올라올 텐데, 자, 오늘 예탁금이 5조 6조가 들어왔어요. 야, 개인이 또 들어오면 아주 덜 털려서 왔다 갔다 더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게 뭐냐면 지금 뭐 금투세다 우리나라 안 좋으니까 떨고 다시 외국까지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2020년부터 우리나라는 되게 빨리빨리 급한 것도 있지만 스마트 머니가 분명히 있어요. 이번 기회를 2020년 코로나처럼 수급 텐트럼 보고 코로나 같은 그런 기회로 보고 들어왔다는 스마트 머니일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엔캐리 되는 자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지금 다 들어온 게 보이거든요. 그런 면 때문에 이게 들어와서 뭐가 들어올지 뭘로 살지를 저는 보는 거예요. 오늘 힌트를 드리는 거고 저도 추적되는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는다든지 하면 제 말이 맞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예탁금 계속 왔다 갔다 한 박스에 있지만 60조 넘어간다든지 오늘 들어왔던 애들이 그 빅수급 들어간 제가 보고 있잖아요. 걔들이 대장주로 들어왔다면 스마트 머니가 맞습니다. 네, 그런 면으로 정말 힘든 혼돈되는 가운데서 시장 얘기를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오늘 분명히 변동은 남아있겠지만 큰 추세에 대해서 시장 반작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 하반기 증시는 확 빠지는 게 아니라 등락했지만 슈팅도 되고 저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라 봅니다. 이게 다 같이 볼 거예요. 현금 비중은 여전히 20% 유지합니다. 막 쓰지 마시고요. 왜? 변동성이 남아있어요. 자, 멤버십 가입 고객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어제도 두 분, 세 분 계시던데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 2에서 종목 얘기 이어나갈게요.